네, 오늘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노려보고 있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 오늘장은 어떤 걸 또 마무리까지 해야 될지 이건희 차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새로운 네. 짝꿍이 왔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합니다. 두 분 서로 아시죠? 구면이시죠? 네, 네. 뭐 방송은 처음 같이 아. 왔다 갔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두 분이 이렇게 만났기에 저희는 더 좋은 의견들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장님, 김민수 대표님 매주 수요일 마감 책임져 주실 테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첫 번째 OS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CJ ENM이 오늘장 강합니다. 6에서 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에 더해주고 있고요. 정말 그 많은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많은 제작사 혹은 많은 뭐 VFX 관련주들 다 오르고 거의 마지막 타자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랐어요. 10만 원 안착할 수 있을지, 굳건히 이 자리 지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첫 의견부터 어긋났네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네. 네, 왜 좀 무엇이 걱정되시는지요? 아, 전가요? 네네. 네. CJ ENM을 보면서 와 이제 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당한 기억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패턴도 한 단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고점을 뚫는 모습 쪽에서 참 사람을 뒤흔드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중국 한한령 해제부터 이젠 OTT 쪽도 그런데 보니까 중국의 안후이성 맞나요? 네, 여기서 TV 지방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 이제 거의 6년 만에 방영된다라는 쪽도 오늘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한국의 모든 어떤 컨텐츠 쪽은 거의 결론은 CJ ENM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이렇게 딱 갖춰진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점에 따라가서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은 회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내일 그러면 추가로 더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이쪽이 트렌드는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리를 노려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바로 오늘 right now 사기는 아직은 뭔가 좀 그렇다라는 쪽에서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쫓아갔다가 내가 왜 샀지 후회한 적이 좀 많았기에 타이밍을 노려보겠다. 반대로 이건희 차장님은 오를 주셨는데요. 어떤 네. 의미에서 오일까요? 뭐 대표님이랑 별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단기로 이제 보면 사실은 좀 단기 바닥에서 지금 거의 한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금 한번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오를 든 이유는 뭐 기관들의 수급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컨텐츠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컨텐츠를 제작하고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갑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OTT 업체들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OTT 업체들의 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그 사실은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런 드라마들도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한한령 해제 그런 기대감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좀 좋았던 드라마들 흥행작들이 뭐 진출해서 뭐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시장은 사실은 OTT는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컨텐츠를 빨리빨리 제작해내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제작하는 쪽이 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인데 공중파에서도 그러니까 TV에서도 나오고 넷플릭스에서도 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도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엔 예전에 이제 독점 공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사실 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면 한 두세 군데에서 달라붙어서 이제 사실은 돈을 주고 사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주들은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J ENM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대표님 말씀처럼 되게 이 종목이 사실은 양치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빠지고 굉장히 무겁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자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10만 원을 하회한다든지 한 번 더 눌림목이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 8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NM에 대해서 약간 타이밍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OX 의견이 나뉘어졌고요. 두 번째,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주들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52주 신고가 경신 임박한 롯데칠성 주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롯데칠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네, 5로 이번에는 일치가 됐는데 최근에 롯데칠성이 한 12만 원 중반대에서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향해.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은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롯데칠성이 올라온 직접적인 모멘텀은 소주죠, 소주. 새로. 예, 새로 드셨어요? 드셔봤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더 많이 드셨을 겁니다.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마셔봤어요, 새로를. 예, 예. 오늘 드실 겁니다. 네. 네. 아, 안에서 맛있다네요. 저희 예. 그 술꾼이 있거든요, 안에 부조에. 예. 근데 맛있다고 하는데. 예. 네, 기치가 이제 노슈거.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설탕을 안 넣고 스테비아라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단 물질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좀 요즘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롯데칠성 그 모멘텀으로 세로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두 달 만에 한 1,400만 병이 팔렸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병씩 먹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저는 약간 하나만 먹는 사람이라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롯데칠성을 놓쳤던 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약간 먹는 것만 먹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는 한번 이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로와 이제 뭐 구미호와 연결돼서 세로 구미 이런 이제 브랜드도 굉장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이제 오늘 음식료주가 강한 거는 사실은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음식료주로 많이 몰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망 이제 타당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재료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가격을 다 올려놨는데 재료값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결국에 이제 3개월, 6개월 뒤에 반영되는 이제 그 원가라는 게 그 마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 농심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라면 회사들조차도 지금 뭐 팜유 가격도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고점 대비 그다음에 소맥도 거의 지금 14불 가던 게 7불까지 내려와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약한 장에서 특별히 이제 대형주라든지 우리나라의 IT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주들이 쉬고 있는 사이에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세로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사지 않아서 너무 배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이래서 많은 걸 접해보고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에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장 주가 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성 팀장님의 리뷰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바닥에서 22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네요.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맞으시나 봅니다, 두 분이. 맞춰가야죠. 네. 네, 한미약품 지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상승이요? 네,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제약주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네. 근데 지난 한 2년 동안 제약 바이오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하더라도 제약주는 너무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알고 있던 밸류에서 많이 싸진 상황들이 그래도 성과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중간중간에 사고도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주 전반적으로는 밸류상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마 내년까지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그거 같습니다. 경기에 영향 안 받고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확보가 되는데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던 음식료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제약 쪽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기관의 움직임이나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때 중국에서 감기약 동났을 때 드린 얘기가 그거였죠. 가장 큰 수혜는 북경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법인이 있다. 공장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라고 하는 게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NASH 이쪽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임상 치료가 이제 거의 막바지 쪽인데 이쪽에 아마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의약품의 신약에 대한 성과는 좀 기대감이 워낙 낮긴 한데 그래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품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되게 뜨거웠는데 이슈만 타고 움직이는 가벼운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 보시는 거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도 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민수 씨, 그리고 노동력 부족 해결.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수 씨? 민수 씨 뭘까요? 모르시겠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마감에 산다를 이렇게 합니다. 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사장님도 한 위트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뭘까요? MSC, 민수 씨,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짝꿍을 잘못 만나신 것 같아요, 이건희 사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로봇주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 아직 뭔가 대세의 느낌은 예전만큼은 안 나와요. 일단은 뭐 대세가 아직 되기에는 뭐 돈을 너무 조금 벌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게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2차 전지가 한 5년 동안 랠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은 뭘로 먹고 살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2차 전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시작하는 어디가 다시 또 스타트를 할 것이냐 산업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보면 지금 시총이 가장 큰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그러면 5,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조짜리 기업이 하나 나오기 시작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주도주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주도주가 없고. 네. 근데 이제 막 이제 로봇 관련된 ETF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주들이 대부분 적자 회사인데 올해 이제 매출액이 이제 세 자릿수가 나왔고요. 139억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15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완전하게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이 1년에 뭐 몇 프로씩 올라갈 거냐, 좋아질 거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 로봇의 판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협동 로봇의 판매량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23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주로 이제 내수 쪽 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갔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공장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또 이제 협업해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족 보행이라든지 이족 보행 관련된 뭐 로봇은 가장 먼저 만들었던 뭐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로봇 관련해서는 아까 노동력 부족 해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를 보면 노동력이 중요하다. 서비스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뭐 한마디로 일자리는 많은데 구직자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금리 관련돼서 지금 뭐 강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 긴축을 아직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싼 노동력을 줘가면 임금을 줘가면서 할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자동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럼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볼까요? 뭐 오늘 이 정도 가격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33,000원 지금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진동폭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33,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아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타이트하게 3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33,000원 이하에서 담아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민수 씨. MSC 어떤 회사입니까?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식품 첨가물 1위 회사인데 오늘 최근에 라면주들 강하죠. 아, 예. 식품 첨가물 회사예요. 라면 스프 누가 만듭니까? 네, 이 회사가 만듭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절반 정도 라면 스프 쪽으로 들어가는 모멘텀들 충분히 나오게 되면 같이 가야겠죠. 그러자는 입장 쪽이고 게다가 또 미얀마에 MSC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이게 다시마 그쪽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한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겔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만들면 이제 굳어질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중국집에서 많이 쓰죠. 이런 거 전분 비슷하게. 근데 이쪽이 원래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수입하던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확 줄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생산하는 카라기난의 성과가 그대로 또 이어진다 하게 되면 피에 올라오는 효과까지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니까 200억이 넘어가는데 네. 작년 한 해치가 210억이었는데 이것도 좋은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은 300억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싸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라면주가 움직이면서 계속 모멘텀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한 6,000원 지금 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계속 관심 갖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한 번쯤 주가는 움직였지만 이제 또 연말쯤 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직 거래가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근데 움직이면서 워낙 거래가 없는 회사여서 아쉽긴 하지만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충분히 한 7,500원대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5,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5,400원, 목표 주가 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MSC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권 차장님, 오늘 눈에 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일단 당일 오늘 이제 보면 사실은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순매수한 것들을 보시면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고요. 네. 금액으로 봤을 때 오리온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삼양식품, 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오늘의 흐름이랑 비슷하죠. 음식료 관련돼서 일단 한번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 관련돼서도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요즘에 계속 거의 뭐 지루하게 차트가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지금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우울하실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네이버가 그래도 좀 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이버도 여전히 지금 19만 원 밑에면 사야 된다 뭐 대부분 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네이버는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가 반등하려면 적어도 이제 뭐 아마존의 이제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온 것들은 결국엔 여전히 지금 아까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이런 뭐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풍기 현상부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주들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쉬었고 가격도 많이 싸졌고 근데 생각보다 실적들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 입장에서 눈에 띄인 거죠. 그동안 안 보다가 보니까 이 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좋네. 그러면 싸구나 하고 이제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모멘텀이 생겨서 또 이쪽으로 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요? 네,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은 먼저 차장님이 계셨던 현대중공업 뛰고 있고요.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동시 순매수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조선주 가는 겁니까? 네, 또 테마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오늘 TYM, 어제 속임수, 오늘 재차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매수세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싸기 때문에 내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농슬라죠, 이 회사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슬라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TYM 주가 움직임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제주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바뀌는데 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까? 네, 아무튼 변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은 매도가 크고요. 네이버 쪽도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하는 그런 쪽이어서 아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갈지 모르겠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다 만회했습니다. 현재 정말 보합에서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들어왔는데요. 2331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에서 빨간불 유지하려고 합니다. 705.31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